저는 지우입니다. 고요할 지, 정, 도울유, 우. 이름처럼 조용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나 정작 제 마음의 폭풍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벽을 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극내향인이라고 명명합니다. 누가 묻는다면 아이가 90은 될 거라고요. 세상의 모든 소음과 시선이 부담스러워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저에게 3년 전 처음 본 그 선배는 일종의 고요한 폭풍이었습니다. 선배의 이름은 현우. 2학년 5반 문과 학생 중에서는 드물게 날카로운 지성과 조용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우 선배는 저와 같은 반인 민준이와 유독 친했습니다. 민준이는 현우 선배와는 정반대로 온 우주를 끌어안을 듯 외향적인 아이라 그 둘의 조합은 늘 저에게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덕분에 현우 선배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우리 반, 제가 앉은 자리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복도 쪽 창가 두 번째 자리. 제게는 현우 선배의 그림자가 가장 먼저 닿는 자리였습니다. 3년을 지켜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봤으니 이제 횟수로는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저는 선배를 마주치면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인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 이라고 말하려다. 안녕하세요. 성격 안녕하여. 같은 괴상한 발음이 튀어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내향인의 짝사랑이란 이토록 비루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천 편의 드라마를 찍었지만 현실의 입술은 그저 어설픈 미소와 격려하는 인사말만 내뱉을 뿐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해짐의 정의는 순전히 민준이 덕분이었지만요. 민준이는 현우 선배가 올 때마다 제 옆자리에 앉아 온갖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쳤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 노트를 뺏어다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제 머리 위에 빛을 가려 그림자를 만드는 시기였죠. 야, 김지우, 너 글씨가 왜 이 모양이냐? 너 초등학생 때도 이랬잖아. 민준이가 제 노트를 들고 깐족거릴 때 현우 선배는 보통 그 옆에 서서 피식 웃거나 아니면 짐짓 무관심한 척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현우 선배는 평소에 남에게 장난을 치거나 큰 소리로 웃는 타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에 바르며 늘 사색에 잠겨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머리에 장난을 치면 현우 선배도 문득 제 머리 위로 손을 뻗어 장난을 치려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면 곧바로 손을 거두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갔지만 그 순간의 미소, 그 순간의 눈빛은 제가 아는 현우 선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준이가 제 필통 속 연필을 몽땅 빼앗아 흩뿌렸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바닥에 쭈그려 앉아 연필을 줍고 있는데 현우 선배가 갑자기 옆으로 털썩 무릎을 꿇고 앉더니 연필 한 자루를 집어 들었습니다. 야, 최민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선배가 민준이를 나무라는 척하면서도 그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배는 주운 연필을 제 손이 아닌 제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때도 감히 선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고맙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투머치를 외치면서도 저를 따라 장난에 동참하려 했던 그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 이분도 저처럼 내향적인 사람인데 저와 있을 때만 왜 이렇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까요? 이 다른 행동의 목록이 하나둘 쌓일수록 저는 매일 밤 복잡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 심장을 아프게 때린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에 일어났습니다. 반 학급회의 시간에 선생님께서 급작스러운 학급 프로젝트를 맡기셨고 저는 현우 선배의 반과 협력해야 하는 팀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배가 복도 끝 먼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늘 민준이를 통해서만 대화했던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배와 대화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는 민준이를 꽉 붙잡아 제 방패로 삼고 싶었지만 민준이는 이미 현우 선배와 다른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현우 선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배님, 제 목소리는 비둘기 소리만큼이나 작았습니다. 현우 선배는 대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귀신같이 듣고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늘 피하던 그 눈빛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저를 마주했습니다. 아, 지우. 무슨 일이야? 선배는 이미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라는 단어가 선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꽉 쥐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반 프로젝트 때문에요. 혹시 선배 반이랑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현우 선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것은 선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맑아서 제가 그 안에 빠져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했던 바로 그 눈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슬쩍 웃는 듯 아니면 무언가 즐거운 것을 발견한 듯한 희미한 미소.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평소에 그 냉정하고 무심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칠흑 같던 밤하늘의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 같은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가 감히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랄까?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희미한 미소랄까? 그때 유튜브에서 봤던 헷갈리는 눈빛은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는 영상이 떠올랐지만 저는 그 눈빛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 흔한 지식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현우 선배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올래. 그는 저를 데리고 교실 뒤편, 아무도 없는 복도 창가로 갔습니다. 벽과 창문 사이에 단둘이 서게 된 것입니다. 민준이의 방패도 다른 친구들의 시선도 없는 곳,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렸지만 다행히 현우 선배가 먼저 침착하게 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부분이 기후변화의 윤리적 문제였지? 너의 반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생각이야? 프로젝트 이야기였지만 저는 선배의 목소리가 제 귀에 울리는 방식, 선배의 시선이 제가 들고 있는 종이에서 저의 얼굴로 돌아오는 방식 하나하나에 정신이 팔려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내향인에게는 위기의 순간에 발동하는 업무용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숨기고 논리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세대 간정의 문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선배는 그 특유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자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역시 김지우는 다르네. 아니, 민준이는 맨날 너 보고 엉뚱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늘 논리적이야. 민준이랑 이야기하다가 너랑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야. 저는 순간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준이에게 놀림을 받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이렇게 선배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향인이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또다시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악이 아닌 눈만 살짝 접어 올리는 제 감정을 숨기기 위한 방어적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현우 선배의 행동은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선배는 제 어색한 눈웃음을 보더니 똑같이 웃는 얼굴 살짝 미소, 이 두 이모티콘을 섞어놓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눈가는 깊게 휘어지며 아까 그 평소에 볼 수 없는 눈빛이 또 한 번 나온 것입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저의 어색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와 눈빛이 만들어내는 공기는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잠시 선배가 제게 무언가 고백을 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뒤로도 미묘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끔 수업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아대 개그를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어깨를 들썩이며 피식 웃곤 했는데
그때마다 현우 선배가 복도 창문에 서서 민준이와 이야기하다가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웃는 것을 보고 선배도 따라 웃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2번 정도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4번째쯤 되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 선배의 시선이 저를 쫓고 있다는 것을요. 어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학급 알림판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 글씨체는 조금 동글동글한 편이라 평소에는 제 성격과는 좀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현우 선배가 갑자기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야, 김지우. 너 글씨 참 귀엽다. 민준이가 옆에서 또 깐족거렸고 저는 또 시작이네 싶어 무시하고 계속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데 현우 선배가 민준이를 밀쳐내더니 알림판에 고개를 가까이 대고 제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게 지우 글씨체였구나.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글씨체를 보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요, 이상한가요? 이 모든 질문이 혀끝에서 맴돌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내향인의 뇌는 중요한 순간에만 논리 회로가 정지하는 특이한 결함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한 행동은 뒤로 살짝 돌아서서 아까 그 방어적인 눈웃음을 지은 것뿐이었습니다. 대시시. 선배는 다시 웃는 얼굴 살짝 미소, 이 눈웃음을 지어주었고 그 순간 우리는 잠시 세상과 분리된 듯했습니다. 민준이의 왁자지껄한 목소리도 교실의 소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글씨체와 저의 눈웃음과 선배의 눈빛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에게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듯했고 제 마음은 제발 저에게 더 다가와 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현우 선배의 자리 선택마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학교는 주말마다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도서관이나 특정 자습실에서 진행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는 자율학습을 신청했고 현우 선배도 있었습니다. 자습실에는 비어있는 좌석이 많았고 4개의 좌석이 하나의 테이블을 이루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미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현우 선배가 들어오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굳이 제가 앉은 테이블에 제 대각선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옆자리나 맞은편 자리가 아닌 대각선 자리. 가장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가장 잘 보이고 시선을 주고받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 그 테이블에는 다른 빈자리가 2개나 더 있었는데 말이죠. 유튜브에서 본 헷갈리면 그 남자는 널 안 좋아하는 거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현우 선배에게서 헷갈림을 3개나 경험했습니다. 하나, 평소 장난기 없는 사람이 저에게만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것. 2, 학급일로 눈을 마주쳤을 때의 희미한 미소와 다른 눈빛. 3, 제 글씨체를 보고 제 이름까지 언급하며 저를 바라보던 특별한 미소. 그리고 4, 굳이 저와 가까운 자리를 선택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현우 선배가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3년 동안 짝사랑을 하면서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향인 대 내향인의 싸움. 2사람 모두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기에 이 미묘한 신호들은 더욱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의 짝남 현우 선배는 과연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이 혼란스러운 관계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우는 그날의 자습실 분위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 선배가 굳이 자신의 대각선 자리에 앉는 순간 그 넓은 자습실 전체가 우리 테이블로 압축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현우 선배는 책을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지우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장 너머로 보이는 선배의 옆모습, 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 선배가 가끔 습관처럼 짓는 미간의 미세한 주름. 그 모든 것이 지우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습니다. 아, 안 돼. 집중해야지. 지우는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지만 심장의 고동이 너무 커서 그 소리마저 선배에게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우는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 막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내향인답게 스스로 해결하려는 고집이 강했지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필을 쥔 현우 선배의 손이 지우의 문제집 쪽으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려워 보여.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좀 복잡해서요. 현우 선배는 그제야 자신의 책에서 시선을 떼고 지우의 문제집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심장은 이미 광속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잠시 문제를 훑어보더니 지우의 책상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 그는 지우의 책상에 놓인 포스트잇과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배의 손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선배의 손목에서 나는 희미한 비누 향이 지우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펜을 든 선배의 손가락은 길고 곧았으며 종이 위에서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선배는 말 대신 풀이 과정의 핵심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글씨체는 제가 알림판에서 봤던 것처럼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짧은 풀이를 마친 선배는 포스트잇을 지우의 문제 옆에 조용히 붙여주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어.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것 같다. 지우는 포스트잇을 바라봤습니다. 선배가 직접 쓴 글씨, 선배의 조언,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선배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포스트잇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평소에는 남사친한테도 잘 안 물어보는데. 괜찮아. 선배는 다시 자신의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입가에 아주 찰나의 미소가 걸렸던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때의 그 말은 단순한 수학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처럼 혼자 끙끙 앓는 성격인 거 알아. 하지만 나에게는 기대도 괜찮아. 물론 이것은 지우의 과도한 의미 부여였을 수도 있지만 내향인의 세계에서는 모든 미세한 행동이 거대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며칠 후 현우 선배가 다시 우리 반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와 함께 온 것이 아니라 혼자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지우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선배는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망설임 없이 지우의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지우야. 선배는 조용히 지우를 불렀습니다. 네, 그 지우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혼자 그것도 민준이 없이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프로젝트 이야기 했었잖아. 혹시 너의 반 담당 선생님께 여쭤봐야 할 부분이 생겨서. 잠깐만 같이 가 줄 수 있어. 지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현우 선배와 단둘이. 그것도 선생님을 뵙는 공적인 일로. 이는 그 어떤 데이트 신청보다도 더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우의 내향적인 성격상 단둘이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요. 지금. 선배는 지우의 눈을 피하지 않고 곧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어딘가 기대감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지우는 마치 두 발이 아닌 구름 위를 걷는 듯했습니다. 걸음의 속도, 선배와의 간격, 심지어 선배가 저에게서 몇 발짝 뒤에 걷는지까지 계산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어색할까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선배가 불편해할까봐 신경 썼습니다. 어제 그 수학 문제집 봤는데 잘 풀었더라. 선배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네, 선배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별거 아니야. 선배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내가 기분이 좋네. 이 짧은 대화가 지우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줘서 기분이 좋다는 말. 내향적인 현우 선배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아주 드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과의 면담은 금방 끝났습니다. 선배는 공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능숙하고 침착했습니다. 필요한 질문을 명료하게 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또 한 번 현우 선배에게 반했습니다.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길. 이번에는 선배가 지우의 옆에서 걸었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운 거리.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 걸었습니다. 혹시 점심 먹었어?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네, 아까 일찍 먹었어요. 지우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혹시 지우 너 저번에 그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며. 나랑 같이 반납할 자료가 있는데 도서관 가는 김에 같이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할래? 내가 살게.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래. 이것은 거의 데이트 신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물론 선배는 아주 캐주얼하게 말했지만 극내향인에게 이런 제안은 우주의 초대장과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는 잘 안 마시는데. 지우는 긴장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현우 선배는 잠시 멈춰서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특유의 눈웃음 대신 진짜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했나. 그럼 다른 거라도. 그냥 앉아서 잠깐 이야기라도 할까 싶어서. 아니요. 괜찮아요. 차는 마셔요. 녹차 같은 거요. 지우는 서둘러 수정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녹차 마시러 가자. 선배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약간의 기쁨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도서관 쉼터는 조용했습니다. 현우 선배는 따뜻한 녹차를, 자신은 블랙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 지우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숨기려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해서 혼자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될 것 같다. 현우 선배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네, 저는 시끄러운 데는 좀 힘들어서요. 선배님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늘 혼자 조용히 계시는 것 같던데.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선배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는 찻잔을 들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나는 복잡한 걸 싫어해. 사람들의 에너지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지우는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저도 누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긴장돼서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할 때도 자꾸 눈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선배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해서 인사할 때마다 어색해하는 줄 알았어.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선배님을 어떻게 싫어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원래 모든 사람에게, 특히 선배처럼 멋있는 사람에게는 더 긴장해서요. 멋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지우는 이 말을 탁 치고 싶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얼굴이 또다시 빨개졌습니다. 선배는 지우의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랑 비슷하네. 네. 나는 내가 날 피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더 쭈뼛거렸어. 민준이랑 이야기할 때 너한테 장난치려는 신용을 했던 것도 사실은 내가 나에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였어. 지우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현 선배가 방금 뭐라고 말한 걸까요? 내가 나에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선배님도 내향적이시면서 저에게 관심이.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가 늘 조용히 책 읽고 필기하는 모습만 봤지만 너한테서 풍기는 분위기가 좋았어. 뭔가 나랑 결이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혼자서 조용히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것 같았고 그 순간 지우의 3년작 사랑이 처음으로 외부로 발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 선배도 지우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내향인들의 느리고 고독한 짝사랑이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학급일로 나한테 먼저 말 걸었을 때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뻤어. 내가 드디어 나를 쳐다봐 줬으니까. 선배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내가 지은 미소가 내가 말한 그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을 거야. 너무 좋아서 숨기지 못했어.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난을 치려 했던 이유, 헷갈리는 미소,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 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현우 선배라는 내향인이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헷갈려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고 조심스러워서 헷갈리게 보였던 것입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내향인에게 감정의 폭발은 늘 조용합니다. 선배님. 응, 현우 선배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선배님을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지우는 최대한 작고 그러나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선배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미소는 웃는 얼굴 살짝 미소가 아닌 진정한 기쁨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선배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눈웃음 지을 때 내가 나한테만 보이는 그 작은 반응들이 나는 이미 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 내향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오히려 그 작은 행동에 진심이 다 담겨 있잖아. 그들은 녹차를 마시는 내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좋아하는 책, 싫어하는 소음, 좋아하는 공부 방식.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비슷해서 지우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컵을 내려놓고 지우의 눈을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확신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친해지자. 나는 내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앞으로 민준이 없이도 너를 찾아올게.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을게. 너는 나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줘. 우리가 서로를 조용히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네, 지우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선배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날 이후 현우 선배는 약속대로 민준이 없이도 지우의 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가끔, 아주 짧게 지우에게만 필요한 자료를 전해주거나 지난번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핑계를 대고 말이죠. 이제 지우의 책상은 현우 선배의 그림자가 더 자주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내향적인 두 사람의 관계는 거대한 드라마처럼 폭발적인 사건 없이 아주 조용하고 섬세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요란한 고백이나 시끌벅적한 데이트 대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따뜻한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지우는 더 이상 현우 선배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 헷갈림은 사실 가장 진실되고 조심스러운 형태의 관심이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조용한 관계가 학교 생활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민준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우는 현우 선배와의 조용한 공식적 관계가 시작된 후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등교했다면 이제는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현우 선배가 오늘 혹시 우리 반에 올까?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소소한 생각들이 지우의 내향적인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현우 선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민준이와의 만남이 끝난 후 혹은 민준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우에게만 따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간결하고 공적이며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과 몇 마디의 말이 지우에게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프로젝트 발표 자료, 내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내가 만든 그래프 배열이 아주 깔끔하더라.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피드백을 반영했어요. 역시 지우는 피드백을 잘 수용하는구나. 덕분에 우리 반 발표도 수월해질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전부였지만
지우는 선배가 자신에게만 건네는 그 칭찬과 관심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선배는 지우의 작은 노력까지도 알아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굳이 드러내지 않기에 누군가 그 미세한 부분을 알아봐 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민준이와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현우 선배와 절친이었고 여전히 제 옆에 앉아 왁자지껄 장난을 쳤습니다. 야, 김지우. 너 수학 시간에 딴 생각했지? 내 이마에 점심 메뉴 고민 중이라고 써 있었어. 아니거든? 나 열심히 들었어. 지우는 이제 민준이의 장난에 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현우 선배와의 관계가 가져다준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지우의 필통에 든 귀여운 볼펜을 보고는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네, 나 줘. 라며 볼펜을 뺏으려 했습니다. 지우가 팔을 휘저으며 막으려 하자 민준이는 웃으며 볼펜을 낚아챘습니다. 그때 현우 선배가 교실 문 앞에 기대 서 있다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피식 웃고 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갑자기 민준이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최민준. 선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현우 선배의 목소리에 놀라 볼펜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현우 선배 왜요? 이거 지우 놀리는 건데. 현우 선배는 민준이의 손에서 볼펜을 조용히 빼앗아 지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지우가 싫어하잖아. 적당히 해. 민준이는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씩 웃으며 에이 선배도. 평소엔 안 그러시더니. 지우 너 현우 선배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쟤 괴롭히니까 선배가 내 편 들어주는 거잖아. 완전 특혜네. 라고 놀려댔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고 현우 선배도 살짝 당황한 듯했습니다. 선배는 민준이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지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저 녀석은 원래 그래. 그리고는 다시 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지우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우 선배가 지우를 공개적으로 보호해 주었다는 것. 그것도 민준이의 장난에 동조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죠. 이는 현우 선배가 지우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제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 소중함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내향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감수하고 누군가의 편을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자신의 평화를 깨뜨릴 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후 민준이는 현우 선배와 지우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완벽하게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이는 현우 선배가 지우에게만 주는 작은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현우 선배는 민준이와 대화할 때도 꼭 지우의 옆이나 대각선에 앉았고 말할 때도 지우에게 한 번씩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현우 선배에게 묻는 것을 지우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선배 요즘 왜 이렇게 우리 반 자주 오세요? 제가 선배 집사인 줄 아시나? 별말을. 너 보러 오는 거지. 현우 선배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거짓말. 선배 사실은 지우 보러 오는 거잖아요. 민준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선배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요? 부인할까요? 아니면 모호하게 넘어갈까요? 현우 선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하고 솔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지우도 보고 싶어서 와. 민준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역시 제 촉이 맞았습니다. 선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렸을 텐데. 시끄러워. 현우 선배는 민준이의 머리를 쥐어박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왁자지껄해서 오히려 방해가 됐어. 나는 지우랑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민준이는 그 뒤로 현우 선배와 지우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둘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적절한 핑계를 만들어주거나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는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선배, 저 잠시 복도에 담임 선생님 심부름 다녀올게요. 아, 지우 너.
내 자리 좀 맡아줘라. 내가 오기 전까지 현우 선배랑 심심하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어. 민준이의 이런 행동은 현우 선배와 지우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향적인 두 사람은 스스로 만남의 기회를 만들거나 대화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지만 민준이 덕분에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는 바로 취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방과 후 교실에는 지우와 현우 선배 그리고 민준이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영어 단어 시험을 준비한다며 열심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현우 선배는 지우의 대각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쉬는 시간에 늘 책을 읽는 것 같다. 현우 선배가 지우가 읽고 있던 책을 살짝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책이야? 모든 순간의 인문학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소설보다는 이런 에세이나 인문학 책을 더 좋아해요. 혼자 생각할 거리를 던져줘서요. 나랑 똑같네. 선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소설은 감정 소모가 커서 좀 부담스러워. 나는 철학이나 심리학 관련 책을 자주 읽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취미마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요? 저도 심리학 책 좋아해요. 특히 인간의 내면이나 감정을 분석하는 내용이 재미있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잖아. 왜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렇게 생각할까?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특히 칼 융의 이론을 좋아하는데 내향인에게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들은 서로가 좋아하는 작가와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자신의 내면 깊숙한 취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지우만의 고독한 즐거움이었는데 현우 선배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랑 지우. 둘이 진짜 잘 통한다. 나도 옆에서 듣는데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조용조용하게 말이 끊이지 않네. 민준이가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현우 선배는 민준이를 보더니 다시 지우를 향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거지. 이 말은 지우의 심장에 쾅 박혔습니다. 마음이 통한다. 지우가 현우 선배에게서 느꼈던 그 모든 헷갈림과 두려움이 바로 이 마음의 통함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현우 선배와 지우는 어느덧 둘만의 작은 약속들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도서관에 새로운 심리학 서적이 들어온대. 내가 예약해놨는데 혹시 같이 보러 갈래? 선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때 저도 방과 후 보충 수업이 없어요. 좋아. 그럼 월요일 5시 도서관 입구에서 보자. 도서관에서의 만남은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왁자지껄한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도서관 구석, 높은 책장 사이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선호했습니다. 그곳은 오직 그들만을 위한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앉아 각자 책을 읽다가 현우 선배가 갑자기 자신의 책을 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부분 너에게 꼭 읽어주고 싶었어. 선배가 가리킨 부분은 한 철학자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며 쓴 문단이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채우는 시간이며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고독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주는 필수 요소다. 지우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배는 지우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지우의 내면을 깊이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같아서요. 맞아. 나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활발하게 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상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야. 너는 너의 방식대로 충분히 깊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현우 선배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말은 지우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내향인에게 가장 큰 위로는 너는 그대로 괜찮다는 인정입니다. 현우 선배는 지우에게 그 인정을 끊임없이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느렸지만 그 깊이는 다른 연인들의 관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내향성을 이해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었습니다. 잦은 연락이나 화려한 데이트는 없었지만 그 대신 서로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학년이 끝날 무렵 현우 선배는 지우에게 조그마한 상자를 건넸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너에게 이걸 주고 싶었어. 상자 안에는 예쁜 펜 한 자루와 현우 선배가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은 지우가 지난번 글씨를 쓸 때 보았던 현우 선배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만년필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아, 너의 글씨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내가 겉으로 보이는 조용함 뒤에 얼마나 섬세하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 내 글씨처럼 단정하고 예쁜 너의 마음을 나는 늘 응원할 거야. 이제 곧 졸업이지만 우리가 공유했던 이 고요한 시간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야. 새로운 시작에서도 너의 속도를 잃지 않기를. 우리 천천히 오래 보자. 편지를 읽은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 선배가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 펜이나 편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향적인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현우 선배의 졸업 후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원거리 관계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과 감정들이 생겨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현우 선배의 졸업은 지우에게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배가 학교에 없는 매일은 이전에 선배의 존재가 가져다 주었던 그 고요한 설렘마저 사라진 듯했습니다. 교실 복도 창가에는 더 이상 선배의 그림자가 머물지 않았고 민준이와 왁자지껄 이야기하는 선배의 낮은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현우 선배와의 만남이 자신의 학교 생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선배의 졸업 후 그들의 관계는 원거리 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이미 조용한 관계에 익숙했기 때문에 매일 시시콜콜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통 방식은 잦은 대화가 아닌 깊은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주로 밤늦은 시간에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했습니다. 내향적인 두 사람에게 전화 통화는 여전히 부담스러웠고 메시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일상의 잡담보다는 각자가 읽은 책이나 영화 혹은 대학 생활에서 겪는 고민과 같은 깊은 주제에 집중되었습니다. 현우 선배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조용히 혼자 공부하고 사색하는 것을 즐겼지만 팀 프로젝트나 세미나에서는 뛰어난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발표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 선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우 선배, 지우야. 오늘은 심리학 수업에서 내향성과 창의성에 대해 토론했는데 내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 지우가 정말요? 저는 아직 수능 준비 중이지만 선배님이 들으시는 강의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내향성과 창의성이라니 저희에게 딱 맞는 주제네요. 현우 선배, 교수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더 깊은 사고를 하고 외부 자극에 덜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 지우, 저도요.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할 때 비로소 제 자신이 되는 것 같거든요. 선배님은 저에게 그런 시간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현우 선배, 당연하지. 나는 내 고독을 사랑해. 그게 너를 너답게 만드는 힘이니까. 그런데 지우, 너는 요즘 수험 생활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아? 너의 고독한 시간이 시험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괴로움으로 변하진 않았을까 걱정돼. 지우는 현우 선배의 이 메시지를 읽고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현우 선배는 언제나 지우의 가장 깊은 곳에 감정을 읽어주었습니다. 단순히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우의 내향적인 성향이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정확히 헤아려 주었습니다. 지우, 솔직히 좀 그래요. 가끔은 너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지치게 만들어요. 다들 외향적인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움직이는데 저는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고요. 현우 선배, 괜찮아. 너는 내 속도대로 가면 돼.
세상의 모든 성공 방식이 왁자지껄할 필요는 없어. 너는 조용히 깊게 파고드는 힘이 있잖아. 다음 주말에 잠깐 시간 낼 수 있어? 잠깐이라도 밖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 지우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밖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 공식적인 데이트 신청이었습니다. 선배의 졸업 이후 이들은 처음으로 학교 밖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의 만남. 그들은 복잡한 시내나 번화가가 아닌 조용하고 한적한 대학교 근처의 오래된 서점과 고즈넉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우는 현우 선배를 보자마자 그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메시지로는 느낄 수 없었던 선배의 존재감이 주는 안정감이 지우를 감쌌습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좀 해숙해진 것 같다. 현우 선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은 더 멋있어지셨네요. 대학 생활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 지우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점에 나란히 서서 책을 골랐습니다. 현우 선배는 자신이 요즘 읽고 있는 어려운 철학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지우는 수능 특강 교재 사이에 숨겨두고 있는 야연 에세이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책을 고르는 동안 현우 선배는 지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선배의 팔이 지우의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향적인 두 사람이 이렇게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편안하게 느끼고 있어라는 비언어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선배는 잠시 멈칫하더니 일부러 그런 것처럼 팔을 움직여 지우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지우아, 나 요즘 이 책에 나오는 개념이 너무 어려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우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했지만 선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어깨의 접촉 때문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잠시만요. 지우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현우 선배는 지우의 긴장한 모습을 눈치챘는지 다시 천천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가까이 갔나 보다. 오랜만에 너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나 봐. 선배의 그 말은 지우에게 또 다른 확신을 주었습니다. 현우 선배 역시 지우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내향적인 사람들이 타인에게 쉽게 긴장을 풀지 못하는데 현우 선배는 지우에게서만큼은 그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그들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아, 너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나는 내가 온전히 너의 목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선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때문에 부담을 받은 적은 없어요. 오히려 선배님과의 대화가 저에게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선배님은 저에게 에너지를 빼앗지 않으세요. 오히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 현우 선배는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멀리서 묵묵히 너를 응원하고 기다릴 거야.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돼. 우리의 속도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얕은 것은 아니니까. 새로운 도전 질투와 민준이. 그들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우에게는 새로운 감정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질투였습니다. 현우 선배는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다가 우연히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여자 후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배는 현우 선배와 성향이 정반대인 활발하고 외향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후배는 현우 선배가 조용히 앉아있으면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모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현우 선배의 주변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현우 선배는 이 사실을 지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우 선배, 그 후배는 나랑 성향이 너무 달라서 사실 좀 부담스러워. 나는 지우처럼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이 더 편한데 그 후배는 계속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해. 지우, 선배님. 혹시 그 후배분과 같이 다니시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배님도 이제 인기가 많으실 텐데. 지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지우에게는 이런 질투의 감정이 낯설었습니다. 늘 혼자서 감정을 사귀던 지우가 현우 선배에게 자신의 불안함을 내비칠 만큼 그 관계가 깊어진 것입니다. 현우 선배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우아, 내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미안해. 현우 선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오로지 너만 바라보다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후배는 그냥 수업을 같이 듣는 동기일 뿐이야. 나는 복잡한 관계에 얽히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네, 알아요. 그냥 제가 괜히 신경이 쓰여서요. 제가 너무 내향적이라 다른 사람들처럼 선배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가끔 답답해요. 지우야. 선배는 부드럽게 지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너의 그 조심스러움과 진중함을 사랑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나에게 가장 완벽한 속도와 방식으로 다가왔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갈게. 그들의 관계는 이렇듯 작은 오해나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솔직함과 이해를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향적인 두 사람에게 솔직한 감정의 표출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그 용기가 관계의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민준이는 현우 선배와 지우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동안 이들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야, 김지우. 현우 선배 요즘 대학 축제 준비 때문에 밤샘 작업 엄청 한다더라. 너한테는 말 안 했을걸? 선배는 너 걱정할까 봐 힘들다는 소리 절대 안 하는 거 알지? 민준이의 이런 정보는 지우가 현우 선배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우는 현우 선배에게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 선배님. 민준이에게 축제 준비로 바쁘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선배님은 스스로를 잘 챙기지 않으실까 봐 걱정돼요. 현우 선배, 민준이 이 자식.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걱정했지? 미안. 너에게 약한 소리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알아주니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다. 고마워. 지우야. 이들의 관계는 민준이라는 외향적인 조력자 덕분에 각자의 내향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두 사람의 섬세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외부 정보를 제공하며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우는 현우 선배의 조언과 응원 덕분에 무사히 수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현우 선배가 다니는 대학의 같은 캠퍼스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현우 선배는 지우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우야, 축하해.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선배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그 미소에는 어떤 헷갈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기쁨과 자랑스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선배님이 저에게 너의 속도대로 가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현우 선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지우아. 3년 동안 나만 몰래 너를 좋아했고 또 1년 동안 조용히 너를 기다렸어. 나랑 이제 연인으로 만나줄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채였습니다. 좋아요. 선배님. 오래 천천히 그리고 깊게 우리 같이 가요. 그렇게 내향적인 두 사람의 느리고 조심스러웠던 짝사랑은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단단한 연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캠퍼스에서 서로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존재로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연인이 된 후에도 그들이 어떻게 서로의 내향성을 존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현우 선배와 지우가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새 학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의 관계는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정적인 연인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캠퍼스는 넓었고 그들은 굳이 사람들 앞에서 애정을 과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내향적인 성향은
복잡한 대학 생활 속에서도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을 찾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트 방식은 일반적인 커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시끄러운 술자리나 번잡한 축제 대신 그들은 도서관의 가장 깊숙한 열람실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학과 건물 옥상, 혹은 고전 영화를 상영하는 조용한 소극장 등을 선호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현우 선배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표현은 조용함이라는 필터를 거쳤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과제로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막혔습니다. 현우 선배는 과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우가 앉아있던 도서관 테이블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디가 문제야? 내가 잠깐 볼까? 선배는 지우의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펜을 들고 포스트잇에 핵심적인 해결 방안을 적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논문의 세 번째 개념을 인용하면 논리가 더 명확해질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스트잇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지우에게 현우 선배의 도움은 단순한 학업적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언제나 너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라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우는 현우 선배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조용히 선배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선배의 손등을 살짝 건드리고는 이내 놓는 식의 짧은 접촉이었습니다. 현우 선배는 지우의 손길에 놀라지 않고 지우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우의 손을 다시 잡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지우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아. 너의 조용한 응원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돼. 내향적인 그들에게는 이 짧은 손길과 눈빛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언어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읽는데 놀라울 만큼 예민해져 있었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 아닌 공기를 통해 감지했습니다. 민준이의 반응과 역할. 민준이는 현우 선배와 지우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조용한 연애를 가장 시끄럽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야, 김지우. 내가 너의 둘의 큐피드 아니냐? 내 덕분에 너희가 이어졌어. 민준이는 대학에 입학한 지우를 찾아와 으스댔습니다. 맞아, 민준아. 내 덕분이지.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야. 지우는 진심으로 민준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우 선배와 지우가 너무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 때마다 민준이는 외부 세계의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선배, 지우. 둘이 너무 조용히만 다니지 말고 이번 주말에 우리 동아리 MT 가서 바람 좀 쐬세요. 선배랑 지우, 둘 다 너무 방구석에만 있으면 어떡해요. 민준이의 권유 덕분에 그들은 가끔씩 의무적으로라도 사람들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우와 현우 선배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서로의 옆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이 닿는 곳에 머물렀고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너무 시끄럽지 않아? 지우가 현우 선배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너만 옆에 있으면 돼. 딴 생각할 틈이 없어서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 현우 선배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람들 속에서 그들만의 작은 섬을 만들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의 다툼과 화해, 연인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다툼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외향적인 커플들처럼 감정적인 폭발이나 큰 소리 없이 오히려 침묵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한 번은 현우 선배가 지우에게 말도 없이 중요한 약속을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개인적인 복잡한 일이 생겼다고만 했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서운했지만 내향적인 성향상 곧바로 따져 묻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녀는 선배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우는 선배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침묵했습니다. 현우 선배는 지우의 침묵을 곧바로 감지했습니다. 그는 지우가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향인에게 침묵은 가장 강력한 거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현우 선배는 지우가 자주 가는 조용한 교내 쉼터로 찾아왔습니다. 선배는 지우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우가 먼저 말을 꺼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글썽거렸습니다. 지우야, 선배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 없이 약속을 취소한 건 내 불찰이야. 미안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를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나는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너에게 털어놓는 것이 혹시라도 너에게 부담이 될까 봐 망설였어. 너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선배의 이 말은 지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현우 선배는 자신의 내향성을 지우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타인의 고통을 공유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내향인이에요. 물론 가끔은 혼자 있고 싶지만 선배님처럼 소중한 사람의 힘든 일은 나누고 싶어요. 저에게도 선배님을 위로해 줄 기회를 주세요. 선배님은 저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현우 선배는 지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에 살짝 가져다 댔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격정적인 싸움이 아닌 서로의 내향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섬세한 대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알았어. 지우아. 다음부터는 너에게 먼저 솔직하게 말할게. 너의 존재가 나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잊지 않을게. 미래를 향한 조용한 약속. 그들의 연애는 대학 생활 내내 조용하고 견고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로와 꿈에 대해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파트너였습니다. 현우 선배는 대학원 진학을, 지우는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화려하거나 충동적이지 않았고 늘 신중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현우 선배가 지우를 데리고 학교 캠퍼스 내에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조용한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 나무는 지우가 현우 선배에게 학급 일로 처음 말을 걸었던 복도 창문에서 보이던 나무였습니다. 선배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지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쁜 커플링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가 아니라 아주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관계처럼요. 지우아, 이 반지는 우리가 천천히, 오래, 그리고 깊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야. 현우 선배가 지우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활발하고 외향적이었더라면 아마 다가가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나처럼 조용히, 늘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우리의 짝사랑이 3년 동안이나 헷갈렸던 건 우리가 서로를 너무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제 더 이상 헷갈릴 일은 없을 거야. 지우는 눈물을 머금은 채 웃었습니다. 맞아요. 선배님. 저희는 헷갈림의 끝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그들의 관계는 세상이 정한 속도나 방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향인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잦은 연락이나 매일의 만남이 없어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3년의 짝사랑과 수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현우 선배와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끄러운 고백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장 깊은 내면의 고독과 평화를 존중해주는 조용한 이해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사랑은 느렸지만 가장 단단하고 오래 지속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방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